세상은 늘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세상의 말을 들으며 살았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칭찬을 받았고 또 누구보다 혹독한 비난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세상은 늘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 백성의 삶을 바꾸려는 개혁안을 냈다. 그때 사람들은 칭찬했다. 젊은 재상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 하지만 그 개혁이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자 그 칭찬은 곧 비난으로 바뀌었다. 경솔하고 위험한 자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아침에는 따뜻하지만 저녁에는 차갑다.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 결국 방향을 잃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이 나를 높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오. 남이 나를 낮춘다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일찍부터 평가의 허물을 알았다. 사람의 입은 언제나 바쁘고 마음은 자주 변한다. 그 변덕을 따라 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던 자신을 돌아봤다. 한때는 칭찬을 힘으로 삼았고 비난에 잠 못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은 남의 마음일 뿐이라는 걸. 그 마음은 바뀌고 흐르고 사라진다. 그러니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다. 정약용은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경계를 세웠다. 그 경계는 남의 말과 나의 기준을 구분하는 선이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칭찬을 먹고 자란 나무는 비난의 바람에 쉽게 꺾인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로 했다. 그 뿌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닿아 있었다. 그는 세상이 떠드는 동안에도 조용히 일했다. 그는 외면당해도 쓰러지지 않았고 잊혀져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지면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칭찬이 들려와도 웃지 않았고 비난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다.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가 아닌 기준으로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게 진짜 강함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은 세상의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거울은 늘 왜곡되어 있다. 진짜 거울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정약용에게 세상의 평가란 그림자였다. 빛이 바뀌면 모양도 바뀌는 덧없는 것. 그는 그 그림자를 좇지 않았다. 그 대신 빛을 좇았다. 그 빛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양심이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정리했다. 세상의 말은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내 마음의 기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자존감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평생의 훈련이었다. 칭찬에 들뜨지 않기 위한 절제, 비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중심,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철학이었다. 칭찬은 달콤한 독이고 비난은 단단한 약이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사람들의 칭찬에 자주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은 일을 할 때마다 탁월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마치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다. 칭찬은 마음을 부풀리고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칭찬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에 취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달콤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고 봤다. 칭찬이 많을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자기 점검이 사라진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도 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이유가 진짜 나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보고 싶은 모습 때문인가? 그 질문은 불편했지만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칭찬을 의심하는 사람만이 자기 기준으로 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그는 비난에 대해서도 말했다. 비난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정신을 깨운다. 그는 유배지에서 온갖 모욕과 오해를 견뎠다.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조차 등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조롱의 말로 삼았다.
하지만 그는 그 비난 속에서 이상하게도 힘을 얻었다. 그는 썼다. 비난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그 약점이 나의 스승이 된다. 그에게 비난은 거울이었다. 누군가의 말이 부당해도 그 안에는 늘 작은 진실의 조각이 있었다. 그 조각을 찾아내면 그건 자신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칭찬은 나를 잠들게 하고 비난은 나를 깨운다. 세상의 말이 칼이 되어도 그는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칼이 자신을 베기 전에 그 칼을 갈아 자기 무기로 바꿨다. 정약용은 세상의 평가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평가를 공부의 자료로 썼다. 그가 받은 모욕과 비난의 말들은 그의 사유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교재가 되었다. 그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늘 나를 시험한다. 그 시험은 나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보기 위함이다.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비난의 말이 들릴수록 그는 더욱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정죄했다. 그에게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방어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 틀렸다면 잊고 맞다면 고치자. 그 단순한 태도가 그를 지탱했다.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상처를 견디는 기술을 배웠다. 그는 말했다. 비난을 피하려는 자는 배우지 못하고 비난을 견디는 자만이 성장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봤다. 칭찬은 기분을 높이지만 그 안에는 자만이 자란다. 비난은 마음을 낮추지만 그 안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다. 그는 그 씨앗을 키웠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모두 내 공부의 재료다. 그에게 말은 상처가 아니라 연료였다. 그 연료로 그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썼다. 결국 그의 유배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공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세상은 나를 꾸짖었으나 그 꾸짖음 덕에 나는 나를 바로 세웠다. 이번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태도 이야기해보겠다. 정약용은 세상의 평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길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마음을 통제하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는 세상의 말이 거세질수록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말들이 내 진심을 아는가? 그렇지 않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는 남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늘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움츠러드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는 그 파도를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이 파도는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는 마음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훈련시켰다. 그 훈련은 단순했다.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그는 이렇게 썼다. 반응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는 이 한 문장으로 수많은 싸움을 이겼다. 말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었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지만 그 소리 속에서 길을 잃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 안의 소리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매일 마음의 중심을 다듬었다. 비난이 오면 마음의 무게를 재고 칭찬이 오면 마음의 높이를 낮췄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법을 남겼다. 첫째,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말라. 둘째, 내 마음의 이유를 먼저 물어라. 셋째, 모든 판단의 끝에는 양심을 놓아라. 그의 이 3가지 법은 단순했지만 인생을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중심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가지려 애쓴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마음의 질서 안에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그 질서를 지켰다. 주변이 무너져도 그 안에 중심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았다. 그 중심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잊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히려 해방이 있었다. 그의 철학은 고통 속에서 다듬어졌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흙으로 삼았다. 그 흙 위에 마음의 기둥을 세웠다. 그 기둥은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았다. 정약용은 인생의 절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세상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했다. 고요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통제였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그는 언제나 이겼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패배를 이렇게 정의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자기 길을 놓치는 것. 그는 그 길을 끝내 잃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 자기 기준을 남겼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무너지지 말라. 그 둘의 중간에 진짜 사람이 있다. 정약용은 세상의 평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길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마음을 통제하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는 세상의 말이 거세질수록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말들이 내 진심을 아는가? 그렇지 않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는 남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늘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움츠러드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는 그 파도를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이 파도는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는 마음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훈련시켰다. 그 훈련은 단순했다.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그는 이렇게 썼다. 반응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는 이 한 문장으로 수많은 싸움을 이겼다. 말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었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지만 그 소리 속에서 길을 잃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 안의 소리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매일 마음의 중심을 다듬었다. 비난이 오면 마음의 무게를 재고 칭찬이 오면 마음의 높이를 낮췄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법을 남겼다. 첫째,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말라. 둘째, 내 마음의 이유를 먼저 물어라. 셋째, 모든 판단의 끝에는 양심을 놓아라. 그의 이 3가지 법은 단순했지만 인생을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중심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가지려 애쓴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마음의 질서 안에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그 질서를 지켰다. 주변이 무너져도 그 안에 중심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았다. 그 중심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잊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히려 해방이 있었다. 그의 철학은 고통 속에서 다듬어졌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흙으로 삼았다. 그 흙 위에 마음의 기둥을 세웠다. 그 기둥은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았다. 정약용은 인생의 절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세상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했다. 고요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통제였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그는 언제나 이겼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패배를 이렇게 정의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자기 길을 놓치는 것. 그는 그 길을 끝내 잃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 자기 기준을 남겼다. 진짜 평온은 세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깨달았다. 세상을 이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평가를 좇고 칭찬을 갈망하며
비난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으나 그 마음에 머무를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다. 그의 철학은 싸움이 아니라 머무름의 철학이었다. 그는 세상의 말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도 그 중심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양심이 있었다. 그는 관직을 잃고 벼슬길이 끊겼을 때조차 웃었다. 벼슬은 세상이 주지만 양심은 내가 지킨다. 그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했다. 남들이 평가하는 성공보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사는 평안을 택했다. 정약용은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지탱했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려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고 나의 행실은 뿌리다. 바람은 잠시 흔들지만 뿌리는 끝내 버티는 법이다. 그는 자신을 지탱해온 힘이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부침을 자연처럼 받아들였다. 칭찬이 오면 미풍처럼 맞고 비난이 오면 비처럼 흘려보냈다. 그는 마음속에 작은 연못을 그렸다. 그 연못은 잔잔했다. 어떤 말이 떨어져도 금세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의 소란이 오히려 음악이 된다. 그의 평온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건 평생의 훈련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단련했다. 칭찬에 들뜨지 않기 위한 절제, 비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인내, 그 두 가지를 매일 다듬으며 살았다. 그는 인간의 중심을 이렇게 정의했다. 중심이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비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칭찬을 좇지 말라. 그 속에서 나를 잃는다. 정약용에게 세상은 스승이었다. 그 스승은 늘 거칠고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는 결국 세상에 맞서 싸우는 대신 세상을 이해했다. 그는 유배의 끝에서 조용히 이렇게 남겼다. 모든 말은 지나간다. 하지만 기준은 남는다. 그에게 기준이란 마음의 바닥이었다. 그 바닥을 딛고 그는 일어섰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의 내면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았다. 정약용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완성했다. 그의 균형 철학은 결국 삶의 자세였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무너지지 말라. 그 둘의 가운데에서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곧게 선다. 그의 말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말은 세상의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간다. 그건 세상을 이긴 한 인간의 목소리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철학이다.